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BTS의 6.25 관련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6.25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대한 BTS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의 네티즌들이 대규모로 반발하는 사태가 있었죠. BBC가 전한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7일에 한미 관계 증진에 공헌한 공로로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벤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리더인 RM이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양국과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수강소감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네티즌들이 BTS가 양국 고난의 역사라고 표현한 RM의 발언이 역사적인 의미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 것이죠. BBC는 중국 네티즌들이 격앙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최근 미국과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애국주의, 영웅주의, 고난 극복의 의미를 담은 항미 원조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고, 특히 중국의 일부 미디어가 양국을 한국전쟁의 교전 쌍방, 남녀의 희생을 남녀 군인들의 희생, 이렇게 오역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 파장이 더 커졌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BBC는 중국의 시각을 전하면서 한국전쟁을 항미원조라고 부르고 북한과 중국군과 싸운 미군을 한국에서는 우군으로 보지만 중국에서는 그 적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각차가 크다고 이렇게 전했는데, BBC가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6.25 또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20년쯤 전의 일인데요, 제가 겪었던 많은 실패한 프로젝트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그 대형 포털 사이트였던 하이텔의 사장님을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자고 설득을 하고 있었고, 하이텔은 당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콘텐츠를 하이텔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 기회를 노력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당시 중국의 연속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 수준이 아직 한국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주요 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이텔 사장님을 모시고 중국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찾아갔죠. 여기서 중국 측은 한국에서 가장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다큐멘터리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한 3개 정도의 필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에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미공개 필름도 있었죠. 그런데 이 필름들을 보고 나서 하이텔 사장님이 저를 딱 당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나를 죽이려는 거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사업 기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텔 사장님의 반응은 매우 당연했던 것이, 이 다큐멘터리에 보여준 첫 동영상에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면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민군이 당연히 인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국군보다는 당연히 사기도 높고 강해서 남한 군대를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조선의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전쟁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남조선이 다 해방이 될 그 상황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군대를 보내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점차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다 못한 중국의 공산당원들, 열혈 청년들, 이 사람들이 이 조선의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의용군을 조직을 해서 자원해서 지원해서 조선 땅으로 전쟁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군대가 얼마나 장렬하게 싸웠는지 이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비록 무기와 돈은 미제국주의자들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자들이 더 많았지만 인민들이 당연히 해방군과 인민군의 편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장면들에 보면은 얼마나 인민군이 잘 싸웠는지, 얼마나 해방군이 잘 싸웠는지가 나오고, 얼마나 미군이나 국군에 뭘 모르고 철없이 끌려가서 군인이 된 젊은 병사들이 항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이지만 전혀 다른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군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함께 서울 시내를 개선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연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인공기와 오성 홍기를 흔들면서 이 두 군대를 환영하는 것이었죠. 열렬하게.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자본가, 지주,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에게서 해방된 인민들이 해방군을 환영하는 이런 장면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일부 전투 장면 중에는 이미 죽어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확인 사살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병들의 부대 표지를 보니까 저도 몇 번 방문한 일이 있는 백골사단 표지를 달고 있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젊은이들이 교육받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6.25 조선전쟁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마오쩌둥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참전해서 전사를 했죠. 이렇게 우리 중국 인민들이 100만 명이나 피를 흘려서 너희 조선인들을 도와줬는데 이제 너희 한국인들은 중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국을 괴롭히는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뭐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이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미중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중국 젊은이들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것도 점차 알게 되었고, 한국의 인터넷을 보면 협중 발언들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 이 한국 사람들은 여차하면 미국 편을 들어서 우리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협감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국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대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대국은 아닙니다. 넓은 포용력, 모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커다란 실력과 함께 구비되어야 진정한 의미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죠.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국가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결코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없었습니다. 중국도 지금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현재 중국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대국의 마음 씀씀이라고 보긴 어렵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다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씀씀이는 어떤가요? 우리는 커다란 흉금을 가지고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커다란 흉금과 높은 이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